미 백악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 간 시각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자문기구가 만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FDA는 며칠 내에 어린이에 대한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미국이 별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왔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 언급이 있었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국 백악관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신중한 언급을 내놨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브리핑에서 백악관이 종전선언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접근법과 관련해 협력하고 있다면서 시기, 조건 등 관점이 다소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와 관련해 너무 많이 언급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최근 한미 북핵 수석대표 간 이뤄진 논의가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외교를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진전을 이룰 수 있고 외교는 군사력을 통한 대북 억지력과 짝을 이뤄야 한다는 전략적 핵심 계획과 신념에서 한국과 근본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의 언급은 교착 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위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그런 필요가 있지만 구체적인 조치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 관점에 다소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미가 북한의 유인책으로 제시할 대북 인도적 지원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한 목소리 내온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한 신중론을 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한국은 종전선언이 비핵화를 위한 입구로서 북미 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그렇게 미국을 설득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외적인 공식 발언은 현재 이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미 백악관의 신중한 발언 내용 알아봤는데 미 국무부도 북한을 향해서 목소리를 냈군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대화의 장에 빨리 나오라 이렇게 촉구를 했다고요. 네, 미국 국무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중심 입장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대화의 장에 하루속히 나와줄 것을 거듭해서 촉구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다음 달 초 영국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는지 또 그곳에서 북한과 접촉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참석 여부를 알지 못하며 미국이 북한 대표단과 접촉할 계획이 있는지 역시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고 외교적으로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분명히 해왔다고 거듭해서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이 외교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고 언제 어디서든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정가 소식이 많은데요. 미국 정부가 또다시 대만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번에는 유엔 회원국들을 향해서 이 대만이 유엔 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다고요. 네, 지난 22일에 미국과 대만의 고위급 대표단은 화상으로 대만의 유엔기구 참여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내셨습니다. 성명을 통해서 유엔 회원국들을 향해 대만의 유엔 체제 참여를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정책에 따라 대만이 국제기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블링컨 장관은 대만은 유엔과 일치하는 가치인 투명성과 인권 존중, 법치를 지지한다며 대만을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로 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대만이 세계보건총회 등 국제기구 참석이 차단되고 있다면서 대만을 여기서 배제하는 건 대만의 기여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유엔과 관련 기구의 중요한 업무를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만은 유엔의 창립 멤버이지만 1971년에 유엔이 중국을 유일한 합법 대표로 승인하면서 대만은 회원국의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아세안 정상들과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역 발전 기금으로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면서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들과 화상으로 회의를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1,190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구상에 있어 핵심적이라면서 모든 나라는 공평하게 경쟁해야 하고 힘에 상관없이 법에 따라 지배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여한 건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 이후 4년 만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 견제를 외교안보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강화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회담에서는 군부가 장악한 미얀마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회의에는 군부가 장악한 미얀마를 제외하고 9개 동남아 국가가 참석했습니다. 아세안의 일원인 그 미얀마 군부는 사실상 나머지 정상들의 거부로 이번 회담에서 배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서 미얀마에서 자행되는 폭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고 억류된 사람들의 석방을 군부에 촉구했습니다. 네, 미국의 외교 상황 몇 가지 알아봤고요. 중동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군요. 이란에서 한때 주유소 전산망이 마비가 되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2년여 전에 이란에서 정부의 유가 인상에 반대해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고요? 네, 이번 사태는 2년 전 이란 정부가 휘발유 가격을 2배 이상으로 올리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날을 두어 주 앞두고서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오전 11시쯤 이란 석유부 전산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켜 전국 주유소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전산망 마비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주유 카드와 관련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석유부는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란 정부 안에서는 사이버 공격을 당해서 석유부 전산에 문제가 생겼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번 사이버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는 세력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산망이 마비된 지 약 6시간 만에 주유소들이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유소 마비 사태는 2019년 이란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날을 2주 정도 앞둔 상황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정부가 휘발유 가격을 2배 이상 올리자 테헤란 등 100여 개 도시에서 항의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당국의 무력 진압으로 시위대 수백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정부는 유가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란의 국가기관이 사이버 공격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교도소부터 철도 그리고 원자력청 그리고 핵시설에 이르기까지 사이버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란 정부 당국은 이런 사이버 공격이 이스라엘과 서방 국가들의 소행인 것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소식 살펴볼 텐데요.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 경보를 한 단계 올렸다고요? 네, 미국 국무부가 발령하는 각국의 여행 경보가 있는데 이 여행 경보는 미국인이 해당 국가를 여행할 때, 방문할 때 적용하게 됩니다.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가 이번에 여행 재고에 해당하는 3단계로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미 국무부의 여행 경보는 1단계인 일반적인 사전 주의, 그리고 4단계인 여행 금지로 이렇게 4단계로 나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에 대한 3단계 발령은 그 나라의 심각한 코로나19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다음 달 초 실시될 전망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의 외부 자문기구가 만 5세에서 11세에 대해 화이자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FDA는 며칠 내 이 결정을 지지하는 긴급 사용 승인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이 이뤄지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추가 절차를 거쳐서 다음 달 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부스터샷 접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도 내년 1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미 지난달 고령층과 의료 종사자 등 감염 취약층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시작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부스터샷의 그 접종 대상을 한 번만 맞게 되는 얀센 백신 접종자를 우선순위에 둔다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국제 소식 김지수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